예,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오후입니다. 그동안 추미애의 윤석열 죽이기를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여러 번의 인사권 남용, 또 수사 지휘권 남용, 또 감찰권 통해서 윤석열 죽이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추미애의 윤석열 죽이기가 직권 남용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권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개인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 옷을 벗기기 위해서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면 감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미애가 그동안 윤석열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의 개인적인 것 또는 검찰에 관계된 것, 많은 것들 지금 5건을 감찰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 중에 관련된 한 건이 오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추미애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이 수사를 해온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결과 윤석열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윤석열은 무죄인 걸로 나왔습니다. 일단 검찰 결과입니다. 그동안 추미애의 윤석열 죽이기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가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 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윤석열을 저렇게 탈탈 털면 과연 윤석열은 뭐가 나오게 될까? 추미애는 윤석열에 도대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의 목에 칼을 들이댈까라는 부분은 지켜봤죠.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탈탈 털어서 문제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과 관계된 5건의 그 감찰건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무관하다, 어떠한 비위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그중 처음으로 한 건이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결과 윤석열의 처와 장모에 관계되는 건데, 윤석열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병원을 무자격자로 설립을 하고 요양급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했죠. 수사를 해서 오늘 그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윤석열과 윤석열 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무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앞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이 윤석열의 처가에 대한 부분, 또 뭐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부분, 또 뭐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부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감찰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첫 사례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은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감찰에도 윤석열의 혐의를 밝혀내기는, 윤석열을 탈탈 털어서 문제 하나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찰이 오늘 오후에 윤석열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건은 이 파주에 윤석열 장모가 요양병원을 설립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라고 하는 혐의인데, 이 건은 이미 지난 2012년에 이렇게 설립을 해서 요양급여를 22억을 부정수급했다라는 건데, 다른 동업자가 2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는 2015년부터 재판이 있어서 2017년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 최모 씨의 다른 동업자 2사람은 이미 형을 받아서 4년 징역형을 받아서 형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요양병원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요양병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에 관여를 하면서 2년 동안 22억 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최모 씨는 이때 처벌을 받지 않고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최모 씨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자신은 거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최모 씨는 이 요양병원 이사장직을 같이 맡고 있다가 물러나면서 책임 면제각서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면제각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때 2017년 형이 확정될 때 다른 사람들은 징역 4년형을 받는데 최모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겁니다. 무죄라고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최강욱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에 이 최모 씨가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데는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모 씨를 또 고발 조치를 했던 겁니다. 이 최강욱은 조국의 아들에 대해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을 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또 지난 총선에서 허위 인턴 발급을 해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또 기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은 혐의가 없는 걸로 드러난 겁니다. 지금 윤석열의 장모 최모 씨도 재판에 가면 이 또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검찰 수사선에서 이미 윤석열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최강욱의 이 고발이 사실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라고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최강욱의 고발이 있자 추미애는 지난달 윤석열 총장을 수사지휘권,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또 수사팀을 강화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이승윤 검찰이 책임 면제 각서가 위조된 것이다.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를 해서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승윤 지검장 사이에도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은 사실은 기소하기 힘들다 이런 게 수사팀의 의견인데 이승윤 지검장이 윤석열 그 장모에 대해서만이라도 기소를 강행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장모에 대해서는 재판을 과거 한번 했었는데 다시 또 재판을 해보겠지만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무런 혐의도 찾지를 못한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다 끌고 모아서 탈탈 털고 있는데 그 첫 사안에 대한 재판도 아니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혐의가 없다. 윤석열 혐의를 못 찾은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도 일선 검사들과 만났습니다. 사회 약자들에 대한 보호, 인권 보호, 사회 약자들을 위한 수사를 특별히 강화해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 충돌이라고 하지만 충돌이 아니죠.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윤석열을 탈탈 털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동원을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사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승윤 검찰이 달라들어서 탈탈 털었는데 그 결과 윤석열은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장모에 대한 이 사기 혐의 부분도 재판에 가봐야 알 일입니다. 이미 한번 재판에서 무죄로 판정이 났던 부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자, 이 첫 사례에 대한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당황했습니다. 민주당의 최인호 수석대변인 발표를 들어보시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윤석열이 만약 기소가 됐다면 대대적인 환영을 하면서 역시 추미애의 검찰개혁이 필요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윤석열을 걸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5년 수사가 시작된 이래 6년 동안 묻혀 있었던 건데 2017년 다른 관련자들은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석열 장모 최모 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 이 최인호 대변인의 지금 오늘 발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을 기소하는데 윤석열의 티끌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윤석열 장모만이라도 기소했으니까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정당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이걸 수사한 건데 윤석열은 잡지를 못하고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만 한번 재판을 했던 부분을 다시 끌어모아가지고 기소를 강행을 한 겁니다. 재판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이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무리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맞는 거죠.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오선 의원입니다. 이상민 의원, 모두들 어느 정도 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상민 의원이 추미애와 윤석열에 대해서 아마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일 겁니다. 동반 퇴진을 주장을 했습니다.
통반 퇴진을 주장을 한 것이 추미애와 윤석열이 모두 리더십이 무너졌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동반 퇴진설은 이미 물밑에서는 여러 번 나왔는데요. 추미애의 리더십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리더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지금도 자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반 퇴진설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동반 퇴진설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의원이 나름대로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추미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런데 윤석열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동반 퇴진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추미애의 리더십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라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윤석열을 끼워 넣을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의원은 또 공수처 설립을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비토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지적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야당의 비토권까지를 박탈하면서까지 공수처를 만든다면 이건 드러내놓고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입니다. 추미애의 윤석열 탈탈 털기 처음부터 헛발질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만큼이라도 나왔다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애써. 이게 공당의 자세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우선 이상민 의원 추미애와 윤석열의 동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아닙니다. 속마음은 추미애가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상민 의원이 지적한 공수처에 대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오늘 오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